4천년 전 클라바 케언 클레바 케언 영국 스코틀랜드 초기 청동기 시대 거석 기념물 트론 클라바 케언의 고고학적 중요성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하이틀랜드 인버네스 인버네스와 모레이 수스모레이 퍼스 지역에만 독점적으로 분포하는 클라바 케언 클레바 케언은 약 50개에 달하는 선사시대 장례 기념물 그룹을 지칭합니다. 이 유적들은 통로 무덤 패시지 그레이브스, 반지형 케어링 케언스 그리고 이 구조물 전체를 둘러싸는 스탠딩 스톤 클스톤 서클즈에는 세 가지 건축 요소가 하나의 복합체로 결합된 독특한 형태를 특징으로 합니다. 일부 대중적인 자료에서는 이들을 영국에서 유일하게 스톤 서클에 둘러싸인 케언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지만 긴 이들의 복합적 설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오랫동안 클라바 케언은 그 외형적 유사성, 특히 오크니얼프니의 메이사우 메이즈, 하오와 같은 신석기 시대 니얼레덱 거서 무덤과의 비상적 닮음 때문에 신석기 시대의 공동묘지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레이첼 브래들리 교수가 주도한 발로하란 오브 클라바 버뉴얼 of 클레바 유적지에 대한 정밀 조사 및 발굴 프로젝트 The Good Stones은 이러한 고고학적 통념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했습니다. 브래들리 연구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및 건축 양식의 비교 분석을 통해 클라바 케언이 초기 청동기 시대의 Early Bronze Age, EBA, 즉 약 4천년 전 2000 BC에 축조되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 연대 재설정은 클라바 케언의 동쪽 에버딘셔 버딘셔 지역의 리컨번트 스톤 서클 컨벤트 스톤 서클스 전통과 동시대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클라바 케언은 신석기 시대 통로 무덤의 건축적 어휘를 차용하되 이를 EBA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및 리컨번트 스톤 서클의 요소와 융합시킨 하이랜드 고유의 독창적인 지역적 전통으로 규명되었습니다. 또한 이 유적지는 단 한 세대에 걸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축조 2000 BC 이후 약 1000년이 지난 후기 청동기 시대 Late Bronze Age 1000 BC에도 기존 케언의 새로운 화장료 크레메이션 비어리얼스가 추가되거나 커브 케언클 케언과 같은 더 작은 기념물이 단지 내에 새로 축조된 등 전년에 걸쳐 신성한 장소 세클 플레이스로 지속적으로 기능하고 재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대 재설정은 클라바 케언의 해석에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긴 단순한 연대표의 수정을 넘어 기념물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기념물이 여러 세대에 걸쳐 시신을 추가 매장하는 공동체 무덤 커뮤너 투움즈의 성격을 띠는 반면 클라바 케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유럽 전역에서 사회적 계층화 social stratification가 심화되고 공동 매장에서 벗어나 엘리트 개인을 위한 개인 매장 individual burials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클라바 케언은 신석기 시대의 건축적 형태 통로 무덤을 의도적으로 배기 harking back하여 차용하되 그것을 EBA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즉 소수의 엘리트를 현창시장하고 기념한 목적에 맞게 변형시킨 건축적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기흥 고대의 권위를 빌려 새로운 사회 질서 엘리트의 등장을 정당화하려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더불어 이 기념물들이 머레이 퍼스 일대에만 극도로 한정되어 분포한다는 사실과 이 지역에 주목할 만한 신석기 시대의 거석 기념물이 거의 무제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클라바 케언은 선대 전통의 단순한 진화가 아닙니다. 긴 EBA 시기 이 지역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창조하고 선택한 고유의 건축 양식이며 주연의 다른 문화 그룹의 에버딘셔의 리컨번트 스톤 서클 그룹과 구별되는 강력한 지역적 정체성의 표지였음을 시사합니다. 기부 클라바 케언의 건축적 해부 클라바 케언의 건축적 정교함은 그 유형의 유원성 조화다지과 복합적인 구조 설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1 두 가지 주요 유형 통로 무덤과 반지형 케언 클라바 케언은 크게 두 가지의 뚜렷한 아형서 뎁스로 구분됩니다. 이 두 유형의 전형적인 사례는 표준 주역인 발루아란 오브 클라바 버뉴얼 of 클레브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두 기의 통로 무덤 북동쪽, 남서쪽이 그 사이에 위치한 한 기의 반지형 케언 중앙을 측면에서 호위하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통로 무덤 패시지 그레이 오구조 이 유형은 돌무더기 케언과 중앙의 단일 매장실 싱글 비어리얼 체인버를 덮고 있으며 짧고 낮은 통로 패시지가 외부 입구와 내부의 방을 연결하는 고전적인 형태입니다. 천장 중앙의 매장실은 원래 돌을 안쪽으로 겹겹이 쌓아올리는 코벨링 콜벨 건축 기법을 사용하여 돔돔 형태의 천장으로 덮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문헌은 그 원형의 높이를 약 3.5m로 추산합니다. 거기는空을 통해 의뢰 수행자가 내부 공간으로 물리적으로 기어가야 할 정도로 제한적인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반지형 케언 링 케언 고구조 이 유형은 거대한 도넛 모양의 환형 애뉴럴 구조물입니다. 중앙 공간은 비워둔 채 그 주변을 두꺼운 돌무더기가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고천장 반지형 케언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 공간이 의도적으로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다는 언루프점입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중앙 공간의 직경이 통로 무덤보다 현저히 커서 significantly larger 코벨링 기법으로 중을 덮는 것이 구조적으로 실행 불가능 impossible 했다고 지적합니다. 고기능 통로 무덤과 달리 이 유형은 외부에서 내부의 중앙 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공식적인 통로나 입구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긴 명백한 접근 불가능성인 accessibility를 특징으로 합니다. 1.2 복합 구조 연서, 플랫폼, 스탠딩 스톤 클라바 케언의 진정한 건축적 특징은 이 두 유형의 케언이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복합적인 구조물의 핵심 요소는 점입니다. 켠, 연석 커브스, 플랫폼, 그리고 스탠딩 스톤 서클은 모두 하나의 작업원, 오퍼레이션의 일환으로, 즉흥적인 추가한 에디션스 아닌 고도로 복잡한 설계 컴플렉스 디자인에 따라 동시에 축조되었습니다. 1점 연석 커브스 캐언의 돌무더기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기 위해 캐언의 안쪽과 바깥쪽 경계를 따라 거대한 돌보르스들을 촘촘히 세워 연석 inner and outer curves를 둘렀습니다. 지점 플랫폼 캐언의 바깥쪽 연석 outer 커브에서부터 다시 바깥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전을 해가는 자갈 플랫폼 라보 플랫폼이 캐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3점 스탠딩 스톤 서클 스탠딩 스톤 서클 이 모든 구조물 캐언과 플랫폼을 다시 한 겹에 독립된 거성 모노리스들이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4점 1.3점 발루아란 버뉴얼 중앙 캐언의 독특한 살레이스 발루아란 오브 클라바의 중앙 반지형 캐언은 다른 어떤 클라바 캐언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매우 독특하고 수께끼 같은 건축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은 캐언의 외부 연석어를 커브에서부터 바깥쪽 스탠딩 스톤 거래 특정 골들 3개 또는 4개로 보고됨을 향해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낮은 자갈 두 길로 라보 커스웨이즈이며 이를 살레이즈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건축적 이원성, 즉 통로 무덤 피지과 반지형 캐널시의 명백한 구조적 차이격 분성 지붕 유무는 이 두 유형이 근본적으로 다른 의례적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통로 무덤은 통로 패시지를 통해 외부와 내부가 연결되며 중이 덮인 루프 공간을 가집니다. 반면 반지형 캐언은 접근이 불가하며 중앙이 하늘로 열려온 루프도 있습니다. 이는 빛의 유입과 물리적 접근의 허용 여부라는 핵심적 차이를 만듭니다. 따라서 통로 무덤은 전이 트랜시션의 공간, 예를 들어 동짓날 지 통로를 따라 들어온 죽음과 재생의 통과 의례를 위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지형 캐언은 격리 컨테인먼트 또는 배제 엑스클루전의 공간, 즉 인간의 접근을 막고 하늘우주가 직접 소통하는 일종의 재단과 같은 공간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원성은 사부에서 다룰 천문학적 정렬 논쟁 태양계 올리스, 테어름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또한 이 모든 복합 구조물 캐언, 연석, 플랫폼, 서클이 하나의 복잡한 계획하에 동시에 건설되었다는 사실. 이 기념물이 고도의 사전 기획, 대규모 차원 동원 능력, 그리고 전문화된 지식 건축, 천문학을 보유한 사회적 조직의 산물임을 증명합니다. 기기 정교한 석재 등급화는 기념물 건설을 더 어렵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기는 단순한 가족 단위의 노동력을 넘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이데올로기적 동기가 결합된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2부 의도적 설계의 증거 클라바 캐언의 건축가들은 석재를 단순히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시각적, 상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돌의 높이, 색상, 질감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배치한 의도적 설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2.1. 석재의 등급화 그레이딩 높이의 위계 클라바 캐언의 가장 굳어진 미학적 특징 중 하나는 캐언의 연석 커브스와 바깥의 스탠딩, 톤 서클 모두에서 나타나는 석재의 등급화 그레이딩입니다. 배치 원리 건축가들은 의도적으로 돌의 높이를 조절하여 배치했습니다. 기업물의 남서쪽 서스웨스트 방향에 가장 크고 높은 돌들을 배치했으며 그 정반대편인 북동쪽 너디스로 원을 따라 이동할수록 돌들의 높이가 점진적으로 낮아집니다. 총교함 이러한 등급화는 매우 체계적이어서 스탠딩 스톤 서클과 외부 연석뿐만 아니라 통로 무덤 내부 매장실의 기초석 파운데이션 코어스까지도 이 높이 등급화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2.2. 석재의 선택 색상과 질감의 상징성 기비의 건축가들은 돌의 높이뿐만 아니라 세상 컬러과 질감 텍스처까지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배치했습니다. 이는 선사시대의 고고학에서 색상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드문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배치 원리 높이 등급화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배치 역시 남서쪽의 SW가 북동쪽엔 이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남서쪽의 SW 통로 무덤의 입구가 위치하며 해가 지는 방향입니다. 이곳엔 더 크고 붉은색 웰 또는 분홍색 핑크 계열의 돌주로 탐레드 샌스톤 니저감레드 컨거멀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북동쪽엔 그 반대편은 더 작고 흰색 화이트 또는 같은 색의 돌편 맘니스, 석영 쿼츠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유적의 커브 캐언에서는 붉은색과 흰색 돌을 의도적으로 번갈아 배치한 패턴도 확인됩니다. 이러한 석재의 등급화와 색상 배치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는 천문 현상 4.2부에서 다루롱지 일몰의 극적인 효과를 증폭시키고 글의 참가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교한 퍼포먼스 건축 퍼포메티브 아키텍처 장치로 해석됩니다. 가장 중요한 천문 현상인 동지 일몰은 남서쪽 SW에서 발생합니다. 건축가들은 의도적으로 이 남서쪽 SW에 가장 높은 돌을 배치하여 마치 무대의 틀 프레임을 짜듯이 관찰자의 시선을 그곳으로 집중시킵니다. 동시에 그들은 이 남서쪽 SW에 붉은색 돌을 배치했습니다. 이 붉은색은 동짓날 지는 해의 붉은빛과 공명합니다. 즉, 건축물 자체가 관찰자에게 저곳을 보라고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지 에너미의 붉은빛이 붉은 돌로 만들어진 통으로 스며들 때 그 의례의 극적 효과는 최대화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서쪽의 붉은색과 북동쪽의 흰색이 하는 명확한 색채 대립은 단순히 일몰 SW뿐만 아니라 태양의 전체 수완을 상징하는 우주론적 이원론 코스몰로지컬 두얼리즘을 암시합니다. 남서 SW 붉은색 의리, 동지 일몰,
즉 죽음 또는 어둠을 상징한다면 그 정반대편인 북동인 이세과일은 그 반대 개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북동쪽 무덤 뒤편에 배치된 형 쿼츠이 떠오르는 태양 라이징 선에 의해 조명될 것을 루미네리라고 흰색 석영은 빛을 강하게 반사합니다. 기흥 건축가들이 SW 몰죽음뿐만 아니라 N일 출보할까지 고려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클라바 케어는 돌의 색채를 통해 일몰과 일출, 겨울과 여름, 죽음과 재생이라는 우주적 순환을 기념물 자체에 각인시킨 상징적 지도물입니다. 승부 유적과 유물 장례 관행의 재에서 클라바 케어의 가장 역설적인 특징은 이 거대한 무덤에서 실제 매장의 증거가 극도로 희소하다는 점입니다. 3.1. 희소한 발굴 증거와 그 의미 9세기 1828년, 1850년대에 이루어진 초기 발굴과 1990년대 리처드 브래들리 팀이 수행한 정밀 발굴 모두에서 기념물의 거대한 규모에 비해 극소량의 유물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연대 측정의 문제 이 유물들, 특히 인골 중 상당수는 2000BC경의 원래 EBA 축조 시기가 아니라 약 1000년 후인 1000BC경의 후기 청동기 시대 LBA 재사용 단계와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발루얼 안의 중앙 반지형 캐언과 스톤 서클 사이에서는 8세기 AD 610에 770에 이루어진 2차 매장의 레이더 크레메이션 비어리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3.2. 매장의 부재가 시사하는 바 이처럼 압도적인 건축물 내부에 매장 증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클라바 케언의 본질적 기능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공동묘지 커뮤너토미 부정 발견된 인골의 절대적인 양과 반지형 케언의 접근 단된 구조는 클라바 케언이 신석기 시대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추가로 매장하는 공동묘지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엘리트 개인장 인디비주얼 비어리어 가설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은 이 거대한 기념물이 단 한두 명의 매우 중요한 개인의 족장,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만 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념물은 일반 대중을 위한 내장지가 아니라 EBA의 계층화된 사회 속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인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인골이 완전한 시신이 아닌 상징적인 재물이거나 유해의 일부만을 안치한 토큰 매장일 가능성도 제기입니다. 이러한 유물의 희소성은 클라바 케언의 본질이 시신을 처리하는 실용적 무덤 투음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이념을 기념하고 현창하는 기념물 모뉴멘트였음을 시사합니다. 1부와 2부에서 확인했듯이 기념물의 건축적 규모와 복잡성 색상, 높이 등급화은 엄청난 사회적 자원과 노동력의 투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 내장 증거는 단 한두 명 또는 뼈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투입된 노동력과 매장된 개인 수 사이에 존재하는 극심한 불균형은 이 건축의 주된 목적이 매장 그 자체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된 목적은 EBA의 새로운 엘리트가 자신의 권력과 나아가 천문현상으로 대표되는 우주적 질서와의 연결을 과시하는 사회적 선언이었습니다. 그 개인의 죽음은 단지 이 거대한 건축적, 의례적 퍼포먼스를 시작하는 계기였을 뿐입니다. 3.3. 선대의 유산 커벨링 암각화 큐펜드링 마크스의 재사용 케언의 여러 돌, 특히 연석과 통로의 석재 표면에서는 컵 모양의 홈컵 마크스나 이를 동심원이 둘러싼 커벨링 하크큐펜드링 마크스 형태의 선사시대 암각화가 다수 발견됩니다. 재사용 리우스, 이론 이 암각화들은 클라바 케언 축조 시점 2000BC에 새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이른 시기 아마도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암각화가 있는 돌을 의도적으로 다른 성소 세클드 사이드에서 가져와 케언의 일부로 재사용했다는 가설이 지배적입니다. 브래들리 해석 리처드 브래들리는 이 해석에 중요한 뉘앙스를 더합니다. 큰 클라바에서 발견된 암각화주로 단순한 컵마크 또는 단위고리가 다른 신석기 유적의 복잡한 패널과 다르며 이 문양들이 케언 연석의 개별 돌 윤곽에 맞춰져 피리즈 The outlines of individual stones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합 해석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 EBA 건축가들이 신석기 시대 암각화 바위를 채석장처럼 가져와 EBA 기념물 규격에 맞게 잘랐었거나 EBA 건축가들이 돌을 먼저 채석하여 고대의 신성한 상징 암각화를 모방하여 새긴 뒤 그것을 계획된 설계에 따라 조립했을 가능성입니다. 그 쪽이든 이는 신석기 시대에 오래된 힘 앤신 파워를 EBA의 새로운 기념물로 끌어오려는 의도적 행위입니다. 암각화의 재사용 물리적 재사율인 양식의 의도적 보방이 되는 EBA의 새로운 엘리트들이 만들어진 전통 인벤티드 트래디션을 통해 자신들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고도의 이데올로기적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EBA의 건축가들 2000BC엔 선대의 공동 무덤 전통과 단절되는 새로운 형태의 엘리트 개인 무덤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기념물에 고대 엔치엔드의 상징인 커벨링 마크를 의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가 지적한 초기 매장 전통으로의 회귀 harking back to earlier burial traditions를 실천합니다. 즉, EBA 엘리트들은 선대의 신성한 상징을 자신들의 기념물에 이식함으로써 자신들이 그 고대의 신성한 힘을 직접 계승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사회 질서 엘리트 중심에 대한 정당성을 과거의 권위에서 빌려오는 정치적, 종교적 행위입니다. 타보 최신 연구 동양 건축과 우주론 클라바 케언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전체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설계된 정교한 천문학적 장치 astronomical purposes입니다. 4.1. 확립된 정렬 동지 midwinter solstice 일몰 클라바 케언의 가장 명백하고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는 천문학적 정렬은
동지 midwinter solstice의 일몰선슬입니다. 측동원리 발로아란의 두 통로 무덤이니 SW는 그 통로와 입구가 정확히 남서쪽 SW, 즉 동짓날해가 지는 방향을 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극적 효과 1년 중 아직 가장 짧은 동짓날, 지는 해의 마지막 햇빛이 낮고 긴 통로를 따라 깊숙이 들어가 중앙 매장실의 정면 우면 벽을 일정 시간 동안 극적으로 비춥니다. 광역적 연관성, 이 강력한 태양 정렬은 클라바케언의 로크니의 메이사우나 잉글랜드의 스톤헨지와 같이 동지, 고나지를 기준으로 설계된 범브리튼 펜브리디시 차원의 주요 태양 중심 기념물들과 문화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점 2. 새로운 논쟁 태양 데스, 달 정렬. 최내 고고천 문학 연구, 특히 스카이스케이프 고고학 스케스케이프 아르치올로지 분야는 확립된 동지, 일몰이라는 단일 현상을 넘어 달 무운의 움직임과 같은 더 복잡한 천문 현상이 설계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달 정렬 라설 Lunar Alignment Hypothesis. 호브리버러브리버과 같은 학자들은 일찍이 클라바 케언의 달 정렬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최신 연구는 특히 18.6년 주교달이 지평선상 가장 극단적인 궤적을 그리는 주요 달 한계점 Major Lunar Limit MLL에 주목합니다. 이 가설은 일부 1.21에서 제기된 기능적 이원성과 매력적으로 연결됩니다. 즉, 통로 무덤 피진, 겨울어둠 태양 동지 일몰을 반지형 케어널신 여름빛 따라지의 보름달 또는 MLL을 상징한다는 이원론적 해석입니다. 연구 결과와 모순. 그러나 2020년대에 발표된 MLL 관련 최신 현장 연구는 매우 흥미롭고 모순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연구팀이 38개의 케언 유적 지수 5개의 클라바 유형 포함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클라바 케언은 실제로 NLL 시기의 달이 지평선과 스치거나 스키밍, 언덕 뒤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disappearing and emerging 등 흥미로운 달 현상 interesting lunar phenomenon 이 관측되는 장소에 의도적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예외 the exception 정작 이 모든 케언의 표준 유적 데피스린 발로아란 오브 클라바바 뉴어런 업 클레베는 MLL 관측의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이 유적지는 MLL아지의 보름달 시기에 오히려 어둠 darkness에 잠기는 한 visibility 반면 동지 일몰 태양에는 완벽하게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김영백한 모순은 태양 또는 달의 양자택일적 접근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는 클라바 문화 내의 우주론적 위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발로아란 오브 클라바는 이 문화의 중심지 센트럴 또는 모모 유적으로서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천문 현상인 태양 동지에 헌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톤헨지와 같은 당대의 중앙 기념물과 그 위상을 같이합니다. 반면 그 주변부에 분포한 다른 클라바 케언들은 동일한 건축 양식 클레버 스타일을 공유하면서도 각 지역의 로컬 스카이스케이프, 즉 달 MLL의 극적인 현상에 맞춰 정렬되었을 수 있습니다. 뒤은 중앙 태양과 지방달의 우주론이 공존하는 복잡하고 연방적인 사회 구조를 암시합니다. 더 나아가 발로아란 중앙 반지형 케어널시의 독특한 사레이즈은 아마도 이 태양달 논쟁을 통합한 열쇠일 것입니다. 발로아란 단지 자체는 태양 정렬 피지과 비페이 태양 정렬 RC 구조물이 의도적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비페이 태양 정렬 RC는 사레이즈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신연구는 이 살들이 다른 천문 현상, 즉 춘추분 일출의 코낙쇼 선라이즈나 소미널 달 한계점과 정렬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브래들리 역시 이 살이 하지 일출 및 서머 선라이즈를 위해 다른 기념물과 연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발로아란 단지 전체는 하나의 완결된 우주력이었을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통로 무덤 피지 가장 중요한 동지 서스테스를 낳고 중앙의 반지형 케널시 그 살레이즈를 통해 춘추분 이퀴낙스 하지 서머 서스테스, 그리고 달의 주기 루널 리미츠까지 포괄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천문 관측소였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론 종합 초기 청동기 시대의 건축적, 사회적 선언. 클라바케언은 스코틀랜드 초기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정교하고 복합적인 기념물입니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클라바케언은 단순한 무덤을 넘어 다음과 같은 다층적 의미를 지닌 존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1점 사회적 전환의 상징 클라바케언은 신석기 시대의 공동체 중심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초기 청동기 시대의 사회적 계층화와 개인 엘리트의 등장을 건축적으로 선언한 기념비입니다. 긴 극도로 희소한 내장 유물과 접근이 차단된 건축 구조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2점 권위의 창조 건축가들은 새로운 엘리트의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대 신석기의 건축 양식과 신성한 상징 커벨링 마크, 재사용을 의도적으로 차용하고 통합하는 만들어진 전통 인벤티드 트래디션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3점 우주론적 건축 클라바 케어는 천문학적 지식이 집약된 퍼포먼스 건축의 정수입니다. 소재의 높이, 색상, 질감을 치밀하게 조절하여 동지일몰이라는 우주적 이벤트를 극장에서 상연하듯 연출했습니다. 4점 복합적 천문 지식 최신 고고 천문학 연구인 클라바 케언의 우주론이 동지일몰을 넘어 주요 달 한계점 MLL 및 기타 태양달의 주기까지 포괄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발로아란 태양 중심과 여타 유적달 중심의 차이는 이 지역 EBA 사회의 복잡한 우주관과 사회 구조를 반영합니다. 결론적으로 클라바 케언은 죽음을 기린 장소를 넘어 초기 청동기 시대 아일랜드 공동체의 정체성, 권력 구조, 그리고 우주관이 총체적으로 확인된 돌로 지은 장엄한 선언문입니다.